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지금 우리가 누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전태일. 그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던 시기에 살았던 장소입니다. 오늘은 전태일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은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954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였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12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신문팔이, 좌판 장사 등 생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16살부터는 제단사 출신 아버지로부터 재봉 기술을 배워 평화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살에 제단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태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힘들게 일하며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12살의 어린 소녀들이 저임금 때문에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노동청에 찾아가서 진정서도 내보고 언론에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호소하였습니다. 독학으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바보회를 조직하여 근로기준법 준수투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낼 편지까지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태일의 노동운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쫓아내려 하였습니다. 노동청을 비롯한 관공서들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죠. 결국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가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과 사회가 외면해온 노동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함께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의 요구는 딱 3가지였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전태일의 죽음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의 권위자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 대학 사학과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 현대사에서 전태일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1970년에 한 노동자의 고독한 행동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이는 한국 노동운동사의 이정표가 되었다. 전태일의 가족은 서울살이가 쉽지 않아 전태일이 14살 때 다시 대구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태일은 2년 동안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죠. 대문과 본체는 그대로 있지만 정작 전태일의 가족들이 새들어 살았다는 별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전태일은 이 집에 살면서 200m 떨어진 명덕 국민학교를 빌려 사용하던 천곡고등공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의 명덕 초등학교 체육관 자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태일은 이 학교에 다닌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회상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었다죠. 하지만 전태일은 16살 때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태일의 대구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1. 전태일이 노동운동을 펼칠 시기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더 알아봅시다. 2. 왜 전태일은 제단사가 되어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다른 노동자를 위해 노동운동을 펼쳤는지 생각해봅시다. 3. 전태일의 희생 이후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 나갔는지 알아봅시다. 4. 전태일을 세상에 알린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태일은 많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태일이 우리 고장 대구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가 낳은 훌륭한 인물은 많지만 대구가 그 뜻을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전태일이라고 생각합니다.